네, 전태현 조리장입니다. 현재 우리 집에서 여기가 이게 LED여가지고 조명이 가장 좋더라고요. 거실에서 한번 찍으려고 그랬더니 이 조명이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일단 장소를 싱크대 앞으로 한번 왔습니다. 방이든지 거실이든지 그 형광등은 아니고 하여튼 조명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주방이라 LED 2개라 이렇게 했고, 이제 오늘 선글라스를 좀 끼운 이유는 지금 제가 한 거의 13개월 반 정도, 14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휴식을 취했죠. 다크서클이 더 심해졌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선글라스 끼웠습니다. 선글라스 낀 거 있으면 그냥 편하고. 제가 2024년 11월 28일 그 인천공항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원양어선에서 솔로몬 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또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귀국한 것이 11월 28일입니다. 달수로는 한 14달 정도, 14달 정도, 그 정도 한국에 이제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좋은 말로 휴식이고 그냥 놀았죠,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귀국할 때 제 유튜브 구독자가 한 160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뭐 AI 그 영상 그런 거 편집하는 거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더 이제 구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제 구독자가 좀 전에 보니까 2110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 이제 유튜브가 구독자 1000명하고 시청시간 4000시간이 넘으면은 유튜브 이제 수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재 이제 수익이 빵원이죠. 빵원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구독자 1000명만 넘어도 뭐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그 시청 조회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뭐 조금씩은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정확하게는 제가 뭐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2000명이니까 이제 영상 뭐 조회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영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청 시간이 4000시간에서 0시간이 됐어요. 영상을 이제 지워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워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웹소설 그 유료 사이트에서 웹소설 유료 작가를 했었어요. 작가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문피아에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조아라에서 했었고, 이제 결정적으로 작년에 다 지워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 카카오, 다음 브런치에 가면 글 쓰는 또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작가 신청을 거기다 한번 했는데, 작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어떤 글을 써야 되는 그 욕망,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2개가 안 돼요. 그 다음 브런치는 어떤 글 쓰는 영역, 생각의 어떤 영역이고, 유튜브는 영상이 보여주는 어떤 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과 보여주기가 2개가 사실은 동시에 안 돼요.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2개를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글을 쓰면은 이 정신을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흥미 위주의 영상, 이게 2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다 전부 삭제를 했어요. 아예 이제 좀 신경을 안 써야겠다. 유튜브가 살아있으면은 조회수 생각하고 그 컨텐츠 생각하면서 밖에 신경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부 삭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한 4월부터인가 계속 다음 브런치에 대한 글을 썼죠. 글을 쓴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다. 뭐 이유 없이 크게 글 쓴 건 아니고, 제가 10월 언제까지인가 그 출품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 공모전에 이제 출품을 하려고 이제 글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출품을 하면은 저는 이제 소설 부분으로 했어요. 저는 이제 오로지 지금 소설만 쓰기 때문에. 출품을 하면은, 당선이 되면은 뭐 상금 한 500만 원하고, 그 유명한 그 출판사에서 1대1 매칭을 해갖고 책을 출판을 해줘요. 그리고 광고까지 다 해줘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90년생이 온다, 뭐 그 책 있잖아요. 거기도 그 다음 브런치를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이에요. 90년생이 온다? 그런 거 맞아요. 그거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나온 책들이 있어요. 당선이 되면은 이제 베스트셀러? 그게 있죠. 인쇄 같은 경우는 10%? 책이 15,000원이면 1,500원의 어떤 인쇄를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혹해가지고 열심히 거기다 글 쓰다 보니까는 유튜브까지 두 개를 못 하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사실 이제 쓰기는 많이 썼죠. 쓰기는 한 125회 정도? 그 정도 글을 쓰고, 공모전에다 3편을 출품을 했어요. 다음 브런치 공모전에. 발표가 2025년 12월 17일 날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쟁률이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사실 안 하고 글을 열심히 쓰긴 했지만 또 사람이 그잖아요. 썼으면 뭔가 당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내 나름대로 또 용어를 바쳐서 거의 한 4시간 정도 거의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4시간이어도 글 쓰는 것이 겁나 큰 정신적인 노동이거든요. 4시간도 큰 일이에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하루 8시간 노동을 한다 그러는데 8시간 글 쓴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고, 우리가 또 글이 안 써질 때는 A4 용지 한 장이 아니라 10줄도 안 써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정신이 산만하다든지 뭔가 집중이 안 되면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결론은 작년 12월 17일 날 다음 브런치 공모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본연에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원양어선 줄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경에 이제 많이 이제 놀았으니까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부산에 가서 면접 보고, 지금 남극으로 가는 메롯배 이제 승선이 100% 확정이 됐죠. 그래서 출국 날짜는 아직 지금 1월 말 아니면 2월 초로 이제 거의 정해졌어요. 남극에서 현재 배가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배가 우루과이로 나와야 돼요. 우루과이로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승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일 처음 탔던 배가 메롯배였는데, 탔던 메롯배는 모항이 칠라 뿜따 아레나스예요. 저번에 백종원 셰프, 많이 남극의 셰프 나왔죠. 거기서 비행기가 이틀인가 3일인가 못 가고 대기하는데 거기가 뿜따 아레나스예요. 저희들이 이제 입항하는 데가 거기에요. 이 앞에 메롯배는. 그래서 저희들이 귀국하는 이제 노선은 서로 이제 루트는 틀리죠. 그때는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 칠레 산티아고 수도예요. 거기가 한 3시간 반, 국내선은 3시간 반 타요. 이제 시차가 2시간 있어요, 칠레는. 이렇게 끼쭉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티아고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요. 한 10몇 시간 탔던 것 같아요. 10,000km 넘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마드리드에서 카타르 도까지, 그것도 한 10시간인가 11시간이나 탄 것 같고, 카타르 도하에서
인천공항.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뭐 검역팀인가 뭐 그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경기도 용인 라마다 호텔에 일주일 동안 격리됐었죠. 그때는 이제 일주일이었어요. 14일에서 좀 완화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었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니까, 뭐 가장 좋은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그냥 LA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노선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인천공항에서 LA로 갔다 오라는데,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여행사라든지 그쪽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행사가 티켓을 이제 발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돌려버리면은 가격이 뭐 싸진 것 같더라고, 비행기 가격이. 그래서 많이 좀 돌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글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브런치는 제 이름 그대로 뭐 전태현 작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출국이 임박했기 때문에 또 유튜브 이렇게 한번 또 찍는 거고, 또 올해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고 해서 뭐 후회했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또 글 쓰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어떤 명예란 게 있잖아요. 예, 글 쓰는 사람들 작가의 명예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 1년 글 쓰는데 나름대로 전념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만족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뭐 수익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이게 뭐 2,000명이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다음 브런치 공모전을 출품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 유튜브 수익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향후는 좀 이제 유튜브 활동에 조금 지금부터 워밍업을 좀 해서 이제 본선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남극 가는 그 본선에 들어가도 유튜브를 좀 찍을 계획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찍었을 때 어떤 의도는 뭐였냐면은 원양어선은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그냥 카톡 보내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처럼 뭐 유튜브 띵 누르면 막 동영상이 켜지고 뭐 이재명이 뉴스, 윤석열이 뉴스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카톡 정도.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이거 동글거리만 계속 나와요. 그 시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만 된다는 걸.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제가 이제 사조배 탈 때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기계를 사왔어요. 사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그게 1테란가 그랬던 것 같아요. 1테라인데 한 달 사용료가 $1,000예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50만원 되죠. 그때는 130만원, 135만원이 지금 거의 한 1,5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는 한 1,350원 정도 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씩 내서 한 사람당 $200면 그때 돈은 한 27만원, 지금 돈은 한 30만원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30만원 돈을 주고라도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카톡은 친구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매일 같은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돌아가는 뉴스도 보고,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탁재훈 노빠꾸도 좀 한번 보고, 또 KBS 9시 뉴스도 이렇게 보고,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달면은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뭐 겁나 파도 치고 비 온 날 그 정도 빼고는 거의 한국하고 똑같아요. 속도가 누르면 바로바로 켜져요. 비가 많이 온 날은 이게 저궤도 위성이라 이게 전파가 조금 장애가 있더라고. 확실히 해보니까 비 오고 파도 많이 치는 날은 좀 얻는 연결 좀 안 돼요. 날씨 좋은 날은 바로 위성으로 다이렉트로 쏴보니까 한국하고 뭐 똑같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또 이 참치 퍼센이라고 틀린 게 가장 뭐냐면은 한국 사람 몇 명 안 돼요. 거기는 지금 제일 처음 탔던 매료표는 6명이었는데 지금도 보니까는 뭐 6명 그 정도 수준이에요. 뭐 선장 1명, 항해사 2명, 기관장 1명, 기관사 1명, 조리장. 국장하고 갑판장은 한국 사람 못 씁니다. 전부 외국인들 쓰고. 그래서 한국 사람 한 6명에다 외국인이 제 기억에 32명, 33명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국제 옵서버, 이제 불법업 관리하는 옵서버.
그때 저희가 남극에 갔을 때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향이 케이프타운에서 온 그 업소보였는데, 근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뭐, 힘들고, 안 힘들고, 이런 것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뭐, 쟤들이 참치배 이렇게 타고 있으면, 제가 메로배 타고 갔다가 막, 힘들겠다, 어쩌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양어선 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힘들어요. 뭐, 그 메로배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 이제 모항 남미로 들어와요. 이제 참치 퍼세인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기가 만선되면 한 1000톤, 1200톤 정도 잡아지면 무조건 들어와요. 뭐 3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고기만 잡아주면 뭐 가까운 뭐 솔로몬 아일랜드라든지 파푸아뉴기니 나바우로 한 거라든지 뭐 미크로네시아, 폼페이, 투발루, 기리바시 공화국 그 가까운 근처로 입학을 하고 메로배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입항을 하진 않아요. 그럼 넉 달에 한 번씩 왜 들어오냐? 부식이 떨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이 부식 창고가 이렇게 먹을 거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제 분량이 4달 분량이에요. 4달 분량이고, 그게 이제 남미기 때문에, 운반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남태평양에 가면은 운반선 겁나거든요. 그래서 운반선에서 뭐, 소주도 사고, 뭐, 맥주도 사고, 한국 참이슬, 막, 입새죽, 카스, 하이트, 이런 것도 사고 그래요. 근데 거기 남미에 있는 메로배는, 거기는 운반선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배가 그 기름배예요. 이제, 아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로 가니까, 우루과이, 아마 그 유조선한테 기름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우루과이 뭐 유조선에가 뭐 참이슬이 있을란가? 있을 수도 있겠네. 왜 그냥 우루과이 쪽에 또 오징어 채낚기 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14개월 지내다가 갈라고 그러니, 예, 많이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예, 그나마 저희들은 이제 애기들 다 커가지고, 그 원양어선 뭐 고독한 것이 있는데, 그 고독을 극복했을 때 또 어떤 반대 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죠. 돈 욕심 없다 그러면 아예 한국에서 최저시급으로 지금 최저시급이면 1200원이니까 최저시급 받고 일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제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돈 욕심 없다. 한 달에 한 250만원, 300만원 벌어도 나는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가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원양어선 타러 갈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받던 사람한테 연봉 한 3천만원, 한 4천만원 줄게 한국에서 일할래? 그러면 뭐 내가 연봉 1억이란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겠냐 이거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연봉 한 8천, 7천 받다가 조그만 중소기업 갖고 연봉 2,500, 3,500 줄게 와서 일할래? 그러면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이 안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도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 거예요. 일단 이 영상은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네요. 지금 뭐 6개월, 7개월 만에 영상을 이렇게 처음 찍어봐요. 요번에는 갈 때는 좀 카메라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요. 지금 핸드폰 갤럭시로 찍고 있는데 화소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카메라에 대한 그 욕망이 좀 생기더라고. 요즘은 뭐 오즈모, 뭐 오즈모 3인가, DJI 오즈모인가 그 짐벌 그런 것도 있고, 뭐 인스타 360 울트라 같은 경우는 화질이 4K 그래가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4K가 뭐냐면은 우리가 텔레비 보는 것이 풀 HD거든요. 풀 HD가 텔레비 화면인데 그거보다 화면이 한 4배 정도 더 선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4K입니다.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좋은 카메라 4K 한번 사가지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